오케이. 페이지 103쪽. 103쪽 펴십시오. 자, 복습합시다. 복습. 실력은 복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습에서. 그지? 실력은 복습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쭉 많이 해왔는데, 많이 해온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야 돼요. 복습을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쌓아 놓아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약했던 겁니다. 다른 과목도 많이 봐야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을 많이 본 게 아니라 많이 놀았던 거지 뭐. 시간을, 공부 외적인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자, 문장을 영어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더라라는 거지. 알고 있다는, 단지 용어를 알고 있다는 그 이유로 빨리빨리 통과를 한 거예요. 통과. 약속이죠. 그죠? 자, 이 약속에 여러분들이 문법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영어는 문법만을 보는 게 아니라 독해까지 같이 연결하셔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을 문장을 바라보는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영어는 해도 어차피 성적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문장을 보는 눈은, 문장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약속이죠, 이거. 이렇게 쓰는 게 기본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말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다른 구조. 우리말과는 구조가 달라요. 그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 다르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걔네들의 약속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 자기 멋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지. 가장 어떻게 보시면은, 단어죠, 일단. 단어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단어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단어에서 우리가 자꾸 영어 공부한답시고 하는 나쁜 말로 하는 짓이 단어를 외우는 거라. 의미만 외우는 거야. 의미만. 죽으라고 외우는데 왜 해석이 안 됩니까? 생각해 봤지, 그지? 왜 해석이 안 되니? 그 단어는 B라는 뜻도 사용되는데 자기는 A만 가지고 있는 거야. A만. 그러니까 단어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무 한 단어 하나의 뜻만 너무 고정을 시켜버린 거죠. 이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전혀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비슷하지만 어감이라 그러죠. 어감이 살짝 다르다고. 이게 직독직해를 해나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단어의 한 가지 뜻만 가지고 들어가니까 우리말이 어색해져 버린 거야. 이게 단어 하나, 그 단어로는 괜찮은데 그 단어와 다른 단어가 연결이 되고 또한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딱딱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용어 봐도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색한 거야. 우리말이 어색한 거야. 우리말이 일단. 그 다음에 첫 문장만 어색하면 괜찮아. 답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 들어가니까 앞 문장 내용도 어색하게 들어가는데 뒷문장 내용도 어색하거든.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뒷문장 내용도 어색하니까 이게 두 문장이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그지?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조금 이제 고정된 시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가장 기본이 단어가 이제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어떤 역할, 위치라는 그런 개념. 이 단어는 문장이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다라는 약속은 모든 단어에 다 있다고요.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거기와 얘가 같이 묶여가는 게 일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거. 그리고 문장으로 가서 문장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지? 약속이잖아. 단어거든, 단어. 그럼 내가 단어, 이게 그냥 주어, 단어 이러면 안 보인다고, 이게. 그러니까 주어 그러면 머릿속에 이 자리는 뭐야? 명사나 대명사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항상. 단어를 보는 순간 품사는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 명사는 셀 수 없지만은 대명사는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대명사 파트에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몇 개 안 돼요, 그지? 거기다가 얘가 얘로 또 왔다 갔다 한다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서로 이제 문장 내 어떤 역할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형은 가능하다라는 조금은 열린 자세로 가시면서 그러나 여기에 관한 약속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리고 1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놓쳤던 부분이 여기죠, 여기. 내가 뜻을 알고 있는 동사, 내가 뜻을 알고 있는 단어가 뜻만 기억하다 보니까 동사는 살짝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뜻만 기억하다 보니까 틀리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단어는 뒤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지? 어떤 식의 단어들이 붙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떤 식으로 붙는지. 그러니까 동사는 뜻이 아니라 뭐야? 뒤에 어떤 것을 끌고 올 수 있느냐를 고민하시면서 보셔야 돼. 그런데 그 동사는 대부분 쉽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근데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일수록 뜻이 많아, 그지? get 같은 단어를 옛날 사전을 찾아보면 두세 페이지가 나온다. 거의 뭐 수거 들어가면 한 5페이지까지 나온다. 그게 시험이야. 그렇다고 포기한다는 것은 평생에 어떤 할 일을 두고 보는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그러려니 하고 편안한 자세로 보시면서 이 뒷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익숙한 단어들일수록 뒤에서 찔끔찔끔 변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받아들이면서 편안해지면 괜찮다고. 그러나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얘는 정해져 있잖아. 고정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 다음에 얘가 따라 나오면서 이게 뒤에 나오는 걸 결정하시는 거야. 이게 문형이야, 문형. 문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그 얘야, 얘. 얘 의미에 따라서 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피는 거라고. 그걸 나누다 보니까 1, 2, 3, 4, 5, 0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 동사의 뜻에 따라서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뒤는 당연히 뭐니? 뭐뭐인 것 같다로 마침표를 찍으면 의사 전달, 내용 전달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어가 쓰임 같으니까 뒤에 뭐야? 당연히 얘에 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단어를 룩으로 보자고. 룩으로 보시면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죠. 그럼 얘를 앞에 갖다 놓고 마침표를 찍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보여. 그가 등장했다는 뜻이 아니야. 나타냈다가 아니야. 그지? 그는 보여. 마침표 찍으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도대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는 보인다. 어떻게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야. 그가 어떤데. 그런데 우리말이죠. 우리말. 어떻게는 우리말이고 그가 어떠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look 같은 단어는 뒤에서 뭐가 나온다?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그럼 이 부분을 이런 약속이 익숙해지면 독해할 때 굉장히 편하죠. look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뒤에 부사가 나오면은 이건 아니거든. 얘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 그지? 약속이. 그러다 보니까 뭐니 형용사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떤데. 그리고 이 동사 알고 있듯이 이제 형용사를 써서 얘가 어떠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명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왜?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로 그랬잖아. 그럴 때 단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시는 거야. bec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니? 그는 되었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뭐 teacher도 되는 거고, 그죠? 명사도 바로 땡겨도 돼요. 그러나 look이라는 단어나 smell 같은 그런 이제 소위 우리가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명사가 직접 나올 수가 없죠. 똑같은 보호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look like로 빠지는 거야. 뭐뭐처럼. 틀리다고 동사가 뒤에 붙는 게.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편해진다고. 약속에 익숙하시는 게 문법에 편하게 들어가는 자세야. 드립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단어 뜻 죽으라고 해서 뭐 그러지 from interfere with 요번에 뭐 다른 직렬 시험에서도 그거 나왔잖아. 그죠? 시험 보신 분은 알아요. by interfering with 생각 안 나지, 그지? 시험 번호 봐놓고도 모의고사도 봤는데 by interfering with and disabling 이렇게 들어가는 시험이 있었다고. 그 disabling, ing 쓸래 말래 하라는 거. 시험 안 봤냐? 모의고사도 그거 봤을 텐데 좀 챙겨보십시오. 그런 거. 자, 여기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일단 열린 자세로 좀 가지만은 기본 약성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군화절로 빠지지 않고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단어 하나, 그 중에 동사 중에서, 그 중에 품사 중에서 동사. 요 단어 하나에 관한 얘기. 왜? 지금 이 동사를 바로 뒤에 군화절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동사, 저 뒤에 동사에 대한 그 얘기로 빠지는 것은 동사가 그만큼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군화절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한 얘기를 들어가시면서 전체적인 개론을 103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03쪽. 동사를 이해할 때 동사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자, 그런데 동사를 바라보는 자세에서 일단 뜻만 드립다 외우고 가지 말고 첫 번째 동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는 기억이 나죠? 거기다 그 빈칸에다가 쓰세요. 그 바우아우라고 적힌 부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바우아우는 개소리죠, 개소리. 멍멍입니다. 한 번 들으면 괜찮지만은 자나 깨나 뭐 죽으라고 들으면은 아무 자기 느낌이 없어요.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동사라는 것은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물고 가세요.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의 상태와 동작이에요. 동작 표현이고 그 명사가 바로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지? 그 명사가 주어예요. 그럼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얘야, 얘. 얘의 상태나 동작이야. 얘의 상태나 동작.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개념이 약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동사를 갖다가 드립다 갖다 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상태나 동작을 표현하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아니면 지금은 아무 머릿속에 없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기본적으로 비동사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오. 그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비동사밖에 없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비동사 외 나머진. 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동사. 나머지 동사. 내가 동사라고 외운 것 중에 봐봐. MR is, B 원형 변화되는 MR is 이게 있잖아. B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니? 일반 동사로 가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동사에 따라서 기본적인 문장의 그 종류 나오죠. 그죠? 부정문, 의문문 할 때 그게 바뀌기 시작하잖아, 이제. 비동사 뒤에 부정은 나 붙이고 비동사가 아닌 동사가 있으면 뭐야? 앞에 don't나 doesn't나 didn't 붙이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헷갈리거든요. 그건 문법 시험에 나오지, 그죠? 문법 시험에 나와. 요게 변형된 게 어디로 넘어간다? 문장의 동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걸 가지고 넘어가는 게 문장의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then 같은 걸 딸랑 써놓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문장을 다시 쓸 수 있다고. 그런 문장 시험 봤을 거야.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 그죠? 이건 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썼을 때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버린 거지. 왜? 같은 봐봐. 종류가 아예 처음부터 다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동사를 써버리면은 비교 대상 들어갈 때 뭐니? 당연히 비동사로 들어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하고 얘와 얘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상태나 존재를 나타내는 그는 그래. 이 내용과 문장은 내용이란 말이야, 내용. 근데 동사가 봐봐. 그는 그래. 라고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했단 말이야, 상태를. 그런데 뒤에서 옛날에 공부하다. 이런 식의 일반 동사가 되면 비교가 안 된다고. 그는 예뻐. 아니지. 그는 잘생겼어. 그 다음에 그는 예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보다 잘났어. 이거 말 된다 그러면 바보 아니야, 그지?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안 물어본다고. 여기다가 비동사 쓸래, 일반 동사 쓸래? 안 물어본다고. 이렇게 반복되어 한 문장 안에 들어갈 때 여기서 뭘 쓴다? 동사의 종류에 맞춰 쓰시는 거야.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시제까지 보시는 거죠. 나중에 시제하겠지만, 시제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분류가 들어갔을 때, 딱 눈에 MR is를 보면, 비동사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이다가 아니라, 그럼 뒤에서 뭐니? 문법에서는 자연스럽게 고난도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일단 상태와 동작으로 나누고 이 세트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문장이 일주일동사였지, 그지? 일주일동사니까 동사가 반복이 될 때 여기서는 이제 같은 종류로 넘어가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쪽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얘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러나 얘는 기본적으로 상태나 동작에 관해서 분류를 한 것이고 이제 독해까지 넘어가서 문법과 독해까지 넘어갔을 때 동사를 바라보는 기본 자세는 달라요. 동사의 종류는 두 개로 나요. 두 개. 그 동사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보는 문장의 동사와 거기 있죠. 그게 왜 분류가 가지를 그렇게 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문장의 동사와 준동사로 나누셔야 돼요. 이 생각으로 보셔요. 문장의 동사와 준동사로 나누는 그 근거는 여기 있죠. 문장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동사야.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동사인데 마침표 안에 동사는 두 개를 쓸 수가 안 써. 안 쓴단 말이지. 그건 약속이라. 그럼 안 쓰기 때문에 또 내가 말을 하다 보면은 내용 전달이잖아요. 그지? 내용 전달을 하다 보면은 이 약속에 따라서 뭐야? 동사를 하나밖에 못 쓰니까 다른 동사가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어차피 그 내용상 그런 동작이나 상태는 들어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야 되니까 뭐야? 모양을 바꾸시는 게 준동사 개념이라 이게.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을 바꾼 거죠. 그죠? to 붙이고 ing 붙인 거지. 그지? 부정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고민하지 말고 동사 원형에다 to 붙인 게 부정사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 동명사나 분사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 게 동명사나 분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거 왜 붙였냐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거기는 약속이잖아. 왜 붙였을까? 그 약속을 보시면 되는 거고. 두 개가 뭐니? 다르다는 거죠. 문장에서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이 이거 크게 보셔야 돼요.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나누는 건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의 동사 하나 그리고 마침표 안에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 다른 자리로 가는 동사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그때 문장의 동사에서 이제 종류가 저기 다시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십시오. 그래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조금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 다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제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비동사, 일반 동사, 그지? 비동사, 일반 동사 크게. 그러니까 비동사가 뭐니 그럼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야? 주어의 이렇게 하지. 명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어와 명사는 같은 말이에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주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동사고. 그럼 주어에 따라서 옛날 걸 떠올려봐. MR, is 이런 걸 쓰는 거야. 그지? 현재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얘는 뭐니 그럼? 주어의 동작이지. 그지? 동작을 의미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이제. 주어 동사지. 요 동사 자리에서 주어의 동작을 의미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에 이 두 개에 대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동사를 돕는다니까 추가적 어떤 추가 의미를 부여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조동사의 기능이에요. 근데 조동사의 기능을 동사의 뜻을 넓힌다까지 가시면은 시험에서는 한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시험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고난이도가 아니라 그건 국어 실력이거든. 고난이도가 아니라 추가 의미에 더해서 조동사의 기본 개념은 주어 동사니까 문장이지, 그지? 내용에 대한 스피커의 입장이야. 태도야, 태도.
여기까지 가고 가셔야 돼. 그래야 보기에 답이 나와. 무난한 문장인데 조동사에 따라서 뭐니 얘가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스피커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시험에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외워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얘가 무슨 말이냐? 조동사 간단하게 설명하고 일단 여기서 큰 전체 틀이니까 봐봐. 그는 이제 그는 자전거를 탄다. 아닙니다.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합시다.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하나의 내용이잖아. 문장이니까 내용이죠. 그죠? 영어를 국어 실력이다 이제부터.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스피커가 말하는 사람이 공부하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사지 결론은 그거 봐. 동사를 돕고 있잖아. 그치? 공부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은 공부해야 돼. 의무라는 입장을 태도를 가질 수 있죠. 오케이? 그때 뭐야? must가 등장하지. 그게 조동사 개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쪽에 대해서는 딸랑 뭐냐 뜻만 봤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시험은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래 이게 회화 쪽에서 넘어가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스피커는 그는 주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지으면은 must나 should를 쓰는 거고 그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해버리면 뭐니? can을 등장시키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조동사 개념이야. 그 시험은 그거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개념, 그 내용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밑에 연결을 할래?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야. 그게 문법 시험이에요.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거는 혼자 공부하셔도 된다니까. 그런데 왜 틀리냐니. 조금 내용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건 조동사 할 때.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나타낼 거냐라는 걸 12가지로 나눠 분리해버렸고 최근 시험에서 조동사 나와버렸잖아. 거의 다 틀렸지만 기억 안... 요번 달이다. 요번 달. there 이거 나온 거. 기억나냐? there 시험 나온 거. 그거. 그건 조동사의 그 뜻이 아니라 문법에서 뭐니 그 조동사의 활용에 대한 얘기야. 조동사 자체 성질에 관한 얘기. 그건 이따 오후에 그 풀이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자, 다시 문장에 내가 외운 단어가 동사인데 그 동사 내가 외운 단어가 동사인데 비동사는 일반 동사는 그래. 어쨌든 동사인데 문장의 동사 1조 1동사 할 때 주어 동사 그다음 그 주어 다음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 여기랑 같이 매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갔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부정사, 동명사, 분사란 말이에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조져. 머릿속에 안 남는다고 이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동명사로 공부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셔야 돼. 독해 자세까지 같이 보셔야 돼. 문법은 독해랑 연결이 안 되면 꽝이라고 꽝. 어차피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 이게. 그렇게 크게 분류를 한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형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원형. MR이즈는 B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죠? ED가 붙든 ING가 붙든 동사 원형에서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 동사 원형을 놓고 이제 자리가 어디냐를 봐가지고 거기서부터 문법은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 그지? 거기서부터 문장의 동사 자리에서는 원형에서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뭘 써줘야 되니? 이것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겠지. 그지? 제대로 써줘야 되겠지. 제대로. 그래서 그걸 물어본다고 이제. 일단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까지 생각을 하시고 1페이지가 처음 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비동사, 일반 동사 중에 적절히 문맥상 대상을 쓰지 않고 주어 자체, 앞에 있는 주어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가는 게 자동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외웠는지 자동사, 타동사로 분류가 되는 거지 그때. 1장에 1장 얘기야 다시. 동사는. 항상 출발해서 출처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때
대상을 붙일까 말까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예요. 이거. 그래서 비동사는 상관없다고. 시험도 안 나오잖아 이거는. 여기서 나와버려. 여기서. 이 시 일반 동사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뒤에 명사를 바로 땡기지 못하고 뭘 쓴다? 일반 전사 적당히 붙이는 게 있지. 그지? 안 해오냐? 전사 붙이는 게 있잖아. 그거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특정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들을 챙겨서 외우시는 거라고. 이 동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일장의 전체 내용이잖아. 그 동사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해서 걸려버린 게 여기서 걸린다고. 이 분류는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씨 무슨 종류가 30개나 되냐 이걸 어떻게 외우냐라고 했을 때 뭐한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온 단어들만 챙기면 된다고. 어려운 단어는 출제자도 모른다니까. 한국 사람이 시험 내는 거 한국 사람이. 외국인 그 시험도 안 내. 외국인 되면 오히려. 자기들은 의뢰 그렇게 쓰는 말을 왜 시험을 내. 그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다 보니까 적당히 전사 막 바꿔가지고 내면 시험 쉽잖아. 그러니까 모든 동사 말고 뭐야? 적당히 기출문제에서 나온 단어들만 챙겨도 괜찮아. 한 20년 정도 기출문제만 챙기면 돼. 과년도까지 챙기면 돼. 챙기다 보면 오히려 몇 개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일반 동사에서 이제 동작이 이제 주어가 동작을 행해서 그 동작의 대상이 어디까지, 대상까지 등장시키게 되면은 타동사로 가는 것이고, 얘도 스피커 마음이었죠. 그죠? 대상을 등장시키면 타동사로 분류가 돼버린 거였으니까, 그 타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 2, 3, 4, 5 형식으로 넘어가시면서 나름대로 외웠을 거라고, 그걸. 지금도 외우고 있겠지만, 지금도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뭐야? 문형이 여기서 봐봐. 동사에서 나오잖아. 문형을, 동사를 배제하고서 문형을 공부하시면은 힘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와 얘를 놓고 또 시험을 내잖아. 단순 암기형으로. 넌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걸로 시험을 내버리잖아. 위에서 보세요. 동사. 일조일 동사에서 일동사, 문장의 동사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전부 이쪽으로 해당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쪽을 많이 외우고 있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많이 외우고 있었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비동사에 관한 얘기는 아까 간단하게 주어의 상태를 관한 얘기로 이제 원형이 be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할 때 am, is, was와 있다로 활용을 하더라. 주어에 따라서. 그지? 활용을 하면서 가니까 주어에 따라서 가면서 뭐가 나와? 적당히 이때 주어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이걸 따져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수일치로 빠져버린 거지 시험이. 맞냐? 수일치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에 따라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서 가니까 주어에 대해서 뭘로 가야 된다? 주어가 인칭대명사로 다. 명사는 모든 명사는 인칭대명사로 사람이나 사물을 칭하는 게 인칭대명사지요. 그럼 모든 주어를 여러분들은 인칭대명사로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1, 2, 3인칭으로. 전부 다 3인칭 아니야. 나 너 빼고는 3인칭이니까. 그러니까 단수 복수만 구분해 주시니까. 그럼 수일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비동사. 수일치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도 물론 해당을 하지만은 비동사 숨어있단 말이에요. 문장에서. 그런 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부정문, 의문문은 둘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 중학교 때를 떠올리시면 돼. 문법 시험은 중 1, 2, 3 과정이에요. 중 1, 2, 3 과정. 책 한번 조카들이나 한번 책을 한번 봐봐. 중학교 3학년 책에는 가정법 과거완료까지 다 나와. 그때 이미.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반복이야. 고등학교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중학교 과정이 부실한 거야. 그래서 기초 영어를 죽으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냥 단순히 그 나오는 내용만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괴롭고, 이게 기본 약속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보도록 계속 하시면은 상관없어요. 문법적으로 상관없어요. 독해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독해고요. 조동사는 지금 얘기했던 추가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어떤 입장이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1, 2, 3, 4, 5형식을 너무 1, 2, 3, 4, 5형식에 치중을 해버렸거든. 공부할 때 잠깐 생각을 해봐. 1, 2, 3, 4, 5형식을 너무 머릿속에 박아놨다고. 1, 2, 3, 4, 5형식이 아니라 동사야, 동사. 그 동사만 보시면 돼. 이 동사는 이렇게 쓴다 그러면 문형이 사라진다고, 머릿속에. 그지? 기본 동사가 뒤에 이렇게 붙어. 내용상 이렇게 보충하는 말이 더 나와야 돼.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문형은 사라진다고. 아, 이 동사는 뒤에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게 가시는 거야. 자동사, 타동사. 다음에 준동사. 문장의 동사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 개념이에요. 준동사. 문장의 동사 자리가 아니라 일조일 동사의 약속에 따라서 동사가 다른 자리로 위치할 때, 다른 자리에 위치할 때. 즉 이거 뭐니? 내가 외운 단어 동사는 주어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그 자리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단에서 얘기했지. 고정된 게 아니라고. 플렉서블하다고. 그러니까 문맥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가버리는, 다른 자리에 위치할 때 적당히 그 기능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시는 게 이게 준동사 개념이에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개념이라고. 동사 가지고 바꾼 거야. 왜? 동사가 역할이 바뀌었거든. 새로운 역할이 들어왔거든. 새로운 역할이 들어왔으니까 모양을 바꿨단 말이야. 거기에 관한 얘기가 준동사예요, 그게. 끝났나? 끝난 모양이네.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의 동사 자리가 아닌 자리에 들어갈 때 이제 적당히 나누는데, 그럼 무슨 역할이냐? 위치라 그랬지. 위치는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야? 큰 개념에서는 to를 붙이는 것이고, 큰 개념에서는 ing를 붙이는 것이고, 큰 개념에서는 ing를 붙이는 거예요. pp는 신경 끊으세요, 일단은. pp는 뭐냐면은 being에다가 pp 붙은 형태예요. 얘가 생략이 되는 형태로 보시면 돼. 꼴은 똑같아, 기본적으로 얘는. 다르다가 아니야. 분사와 동명사는 꼴은 똑같아. 꼴은 똑같아. 이게 확 워낙 아예 처음부터 까놓고 들어와서 그랬지. pp가 아니라 이 being pp 쪽에서 빠진 겁니다, 이게. 자, 봐봐. to를 붙여서 그럼 무슨 역할을 하니? 거 가셔야 되지. 다른 역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다시 품사로 가시는 거야.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 부정사의 용법 맞죠? 그거. 이건 뭐니? 명사 자리. 그지? 약속이잖아. 얘는 형용사 자리지. 기본만 얘기해요. 기본만. 맞죠? 그럼 이제 봐봐. 문장 볼 때 맨 앞에 1장에서 얘기했던 동사, 명사, 형용사 이거 명사, 형용사, 부사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어느 위치 박혀 있는지. 그게 문장과 다시 계속 결합돼서 가시는 거야. 그러면 안 틀린다, 그게. 그럼 얘가 가장 폭이 넓죠. 얘는 기본적으로 하나죠. 그럼 뭐 머릿속에 나와야 되잖아. 주목부, 그 자리, 그지? 명사, 꾸며주는 자리. 명사 앞뒤에서 꾸며주든지 뭐야? 하나 있죠. 보호 자리. 꼴이 똑같아. 뭐가? 역할이 다르잖아. 그지? 역할이 다르지.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니까 뭐야? 문형은 머릿속에 박힌 상태로 보셔야 돼요. 어디로 연결할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영어 문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비록 형태는 달라도 역할이 다르다. 그럼 얘는 뭐야? 만만하게 쓰는 거 아니야, 그지? 만만하게 다 쓰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떤 게 발생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같은 얘기를. 얘를 발견하시려니까 전체를 놓고 일단 보셔야 돼.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문장에서. 그지? 그러니까 시험 나오지, 그러면은. 왜 다른데? 그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꼴이 달라. 그러니까 뭐가 네? 그 차이가 뭔데? 얘를 물어보시는 거야, 시험에서는. 맞냐? 그냥 부정사 동명사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야. 그럼 봐봐. 처음에 여기서 분류돼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 시험에서 맨날 얘기를 하자냐. 문장의 동사 자리냐 아니냐. 이거부터 해서 동사가
이 to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가 있으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걔를 가려내시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적당히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넘어왔을 때 얘는 괜찮다. 이거 문장의 동사는 따로 있어. 그럼 여기로 갔을 때 뭐 쓸 거냐? 이게 시험이잖아, 그러면. 그럼 그게, 무엇을 쓰고 그 차이가 뭐냐? 그걸 공부하시는가, 그러면은. understand? 뭘 공부할지를 보고 들어가시라고, 항상. 드립다, 처음부터 부정사 이러고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이해한다고.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개소리를 하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고정시키십시오. 큰 틀이에요, 큰 틀. 동사를 바라보는 큰 틀입니다, 지금. 큰 틀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어디서 시험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틀을 깨는 게 시험이에요. 문법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틀이 있는 상태에서 문장을 들어가는 게 독해력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틀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독해도 안 돼.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결정적인 것은 단어 뜻을 너무 좁게 알고 있다는, 좁게. 그 말이 어색한 거야, 이게 내용이. 국어 실력. 자, 그러면은 얘가 전체적인 얘기고요. 밑에 103쪽에 밑에 있는 거 있죠? 거기 한번 우리말 있죠? 동사는 문장의 동사와 준동사로 구분하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문법용이에요, 문법용. 그러나 머릿속에 SVP는 박아놓고 가셔야 돼요. 잘 살펴보십시오.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상위 개념은 하위 개념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한 게 기억이 안 나지. 야, 편안하게 그냥 들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거야. 그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도 생각이 나죠. 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살아간다는 거죠. 생물을 적당히 분류하시면 똑같아요. 그럼 봐봐, 동물과 식물이 되지만 분명히 달라요, 그지? 그럼 크게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어떻게 쉽게 봐, 어떤 한 특성을 보면 이동성이죠. 지발로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 이거 아니야. 근데 살아있는 건 똑같아. 맞지? 크게 보자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분류하자는 거지. 이게 뭐 해삼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식의 또 뭔가 서로 다르니까 분류를 한 거 아니야. 계속 식물도 그럼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뭔가 다르니까 분류를 계속하고 있다. 이때 종류가 많으니까. 야, 똑같지 않냐? 이 뭐라 그래, 계통이 똑같지 않냐 이게. 그럼 봐봐, 동물과 식물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차이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뭐야? 살아있다는 상위 개념은 똑같지. 동사는 문장의 동사 자리에 가느냐 문장의 동사 자리가 아니냐,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대부분 품사 단어는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문장의 동사 자리냐 딴 자리로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위의 개념은 똑같아요. 동사 할게요. 동사.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이제 문장의 동사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분류를 하고 한다고요. 이게 물론 얘는 여기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동성을 똑같은 공통점이 여기 봐, 이건 이동성이 있냐면 이동성이 있는데 어떻게 분류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분류되냐. 자, 그 개념이 뭐냐면은 이 상위에 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밑에 하위 개념에서는 계속 적용된 상태에서 뭐가 나와? 추가되고 있는 거 보십니까? 추가되고 있죠. 그럼 동사도 추가되고 있죠. 계속 분류되면서 추가되고 있죠. 이건 적용된 상태에서 뭔가 추가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 설명이라고. 동사의 성질은 하위 개념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수준에서는 는이 안 돼요. 다르니까 분류가 된 거야. 그지? 그래서 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분사 쓸래가 시험이잖아요. 이 다르다는 거. 중요한 얘기예요. 준동사의 존재 이유는 문장의 일줄 동사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해가 편할 거래요. 약속을 가십시오. 근데 딱 정해져 있잖아. 동사가 명사, 형용사, 동사 자료로 가면은 부사 자료로 가면은 모양 바꿔서 그게 있어. 소위 준동사 개념으로 갔다. 그 정도가 밑에까지 설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동사에서 있는 최상위 개념 정의에다가 거기다 다시 동사의 성질도 있다면 성질. 최상위 개념은 다 적용되는
최상위 개념이 맨날 문법 시험이라고 그래요. 동사 쪽에서는. 그럼 그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죠. 일장을 놓치지 말라니까 동사는 반드시 뭐야? 1번 반드시 주체가 있는 거야. 주체. 누가? 하다못해 비동사이더라도 그지? 비동사이더라도 주어가 뭐냐? 주체가 있다는 거지. 이다. 행복하다. 그럼 주어가 뭐냐? 근지, 그년지, 우리 집 강아지인지 반드시 있다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얘와 관련해서 동사는 수일치를 나타내죠. 기본적으로 수일치. 그지? 시험 요소지 이제부터. 주어를 발견해야 동사에다가 그 조건은 이제 수일치 조건은 이제 뒤에서 살짝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인칭대명사 나오잖아. 주어가 3인칭 단수냐 복수냐 이거 아니야. 1, 2인칭은 시험도 안 나와. 야 I 다음에 M 쓰라는 시험 본 적 없잖아. 초등 때 빼고는. 여러분들 조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학교 간다 그러면 I am 고라고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다고. I am 고인데 벌써 얘기했잖아. 그지? 하나밖에 안 쓰잖아. 그러면 I am 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니? M 쓸지 고 쓸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썼을 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저기 인칭 대명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is 쓸래, are 쓸래, 아니면 일반 동사는 s 붙일래 말래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험이죠. 세 번째, 동사에서 가장 먼저 끼고 들어갈 때 시제입니다. 시제. 동사는 이 시제라는 게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라는 게 시간과 관련해서 그게 시제의 기본 개념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는 기본이고 시제를 나타냅니다. 동사에서 시제를 나타내는데 문제는 주체하고 수일체는 괜찮아요. 주어 동사로 갔을 때 바로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시제 쪽은 뭐냐면은 주로 이쪽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시간 표현을 가지고 이게 독해 실력이죠. 그때 독해가 아니라 문법도 보는 실력이 여기죠. 시간 표현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가 아니에요.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그냥 떨렁 던져놨을 때는 현재가 기본이지만 시간 관련이 없으면 그냥 현재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어떤 크게 큰 개념은 두 가지 이제 어떤 지점 시점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표현이 완료 시제가 등장 그때 출처가 그 표현에 따라서 have pp를 쓸래 말래가 나오시는 거야.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시니까 힘든 거야, 문법은. 그런데 단어에다가 플러스 서로 상관된, 연결된 단어의 성격까지 붙여야 문법이 시험에 나오시는 거야, 문법이. 시제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동작의 주체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때는 문장의 주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봐봐. 동사의 정의가 뭐였니? 명사의지, 그지? 명사의. 명사니까 주어가 되든 목적어가 되든 어쨌거나 문장의 어떤 명사와 관련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게 태개념이 나오죠.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는 시험은 다지 다. 얘와 얘가 다죠. 이거 명사를 잡아 관련된 명사 야야야 잘 생각해봐. 동사가 명사의라고 들어갔잖아요. 그지? 그럼 동작을 원형 놓고 뭐부터 나와야 돼? 관련 명사부터 나오셔야 돼. 명사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동사의 원형 놓고 그 동사와 관련된 명사를 잡아서 그 다음에 뭐니? 그 명사가 그놈의 주체가 그지? 주체가 그 짓을 하냐? 그 짓을 받냐?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게 태 문제는 수동태라는 문제. 맞죠? 개념은 저기서 나오시는 거야. 드립다 그냥 네가 ING 쓸래 PP 쓸래가 아니야. 명사를 먼저 잡아서 걔가 문맥상 그 짓 하냐 받냐 이걸 따져주시는 거야. 이번 시험에서도 있었습니다. 양념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위해서는 동사는 플러스 뒤는 문형대로 씁니다. 동사는 뒤는 문형대로 써요. 여기 있잖아. 문형대로 쓰는 거. 이걸 다시 옮겨놓은 거죠. 동사는 뒤는 문형대로 써요. 근데 뭐야? 동사의 의미에 따라 쓰지.
내가 외운 단어가 뒤에 목적어를 2개 취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외운 단어가 목적어 2개를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거 있잖아. 그지? 내가 외운 단어가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호를 붙였는데 보호를 붙일 수 있냐 없냐. 그건 단어 의미상이야. 의미상. 그냥 무난하게 얘기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leave란 단어가 기억나니? leave, L-E-A-V-E. 뭐가 생각나냐? 뜻이 일단 2가지 나오는 건 생각이 나지, 그지? 여기까지는 초딩 수준이야. 초딩도 외우라면 외워. leave의 뜻이 2가지 있다는 거. 뭐? 첫 번째, 떠나다. 2번째는 남겨놓다라는 뜻이 있대. 그럼 초딩은 외워, 그지? 그런데 고딩 정도로 들어가면은, 고등학생 정도로 들어가면 리브에서 우리 시험이나, 그지? 우리 시험이 넘어가시면서 리브를 가지고 뭘 가지고 놀죠? 리브가 뒤에 어디를 떠나다니까 리브 from 뉴욕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은 live from 뉴욕이니까 맞다야. 뉴욕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단어만 보니까, 그지? 근데 live는 뭐야? 그냥 바로 live 뉴욕을 쓰는 거지, 그지? 단순 무식한 시험이라니까. 단순 무식하지만 굉장히 힘든 시험. 얼마만큼 알고 있냐라는 시험이니까. live는 from 쓰지 않아요, 그죠? 근데 뉴욕으로 떠났다는 어떻게 쓰니? 뉴욕으로 갔다는. live for를 쓰죠. 이런 거. 그게 우리 시험이잖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 뒤에 어떻게 붙을래?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할래? 해석은 이 문형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쓰는 방식. 우리는 문형으로 보고 있으니까 문형대로 해석하면 되죠.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다니까. 그리고 동사를 부정을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명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에다가 not 붙이는 거고 일반 동사 앞에 don't 붙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부정을 들어가는 거야. 이게 최상의 개념이에요. 크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사는 형용사 수식이 아니라 뭐야? 부사 수식이에요. 그럼 품사에서 얘기했다. 품사에서 동사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니? 부사에서 나와버렸지, 그지? 부사의 역할 기억나냐? 부사의 역할? 명사 빼고 기본적으로 기본만 얘기했잖아.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 명사 빼고 형용사, 부사, 동사, 수식 이렇게 들어갔지, 그지? 부사가 외우시라니까. 그 7번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예외 있어요. 동명사 들어가시다 보면은 명사화된 동명사, 완전히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동명사는 문맥에 따라서 적당히 형용사가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시험 안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를 하고 있다고. 시험에 거기까지 안 나와요. 기본을 묻는 게 시험이야. 낼 게 많은데. 자, 억지로 괴로운 거 뭔 소리야 그러고 외우시면 어차피 외워지지도 않아. 육법 전설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동사의 기본 성질 크게 6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 여러분들에게 1장에 대해서 확장을 시킨 겁니다. 주어 쓰는 단어의 위치라든가 이를 기준으로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봐라? 품사를 떠올리고 품사까지만 얘기했다고, 그지? 품사에서 이제는 뭐가 한 거야? 동사에서는 성질도 같이 나오셔야 돼. 문법 쪽에서는. 독해 쪽에서는 뭐니? 독해 쪽은 괜찮다고. 독해 쪽은 이쪽이야, 이쪽. 이게. 독해 쪽은 이 부분이 특기 중요해. 독해 쪽으로 갔을 때는. 문장 보는 눈은 기본이고. 해석이 안 되는 건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뒤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기본 단어에서 모르니까. 성질이 있다고, 성질. 그러나 동사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뭐야? 동사 파트나 어떤 보기가 동사라든지 또는 밑줄이 동사에 있으면은 이거 묻는 문제 전부 다. 그 중에서도 하나, 둘, 셋. 세 개. 그 이전에 뭐부터 파악해야 된다? 얘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오이씨, 분명히 원형은 동사인데, 그지? 이 자리냐부터 판단하시고 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얘면은 두 번째는 이쪽으로 빠졌으면 제대로 썼나라는 게 되는 거고, 그죠? 이쪽은 그다음부터 외운 거니까 제대로 썼냐라는 시험을 물어보는 거. 이거 썼니? 제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약속대로 따라서 제대로 썼냐라는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쪽이란 말이야. 전부 다. 야, 아까 뭐라니? 상위 개념에 적용되는 것은 하위 개념에 다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야? 부정사도 이쪽으로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쪽.
준동사는 얘는 안 됩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만 해당을 하는 거니까. 준동사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빠지는 거야. 그러나 나머지는 똑같이 적용돼. 시험 나오죠. 그 다음부터. 어렵다는 시험은 세 번째죠. 준동사 쪽에서 주체보다는 이제 이쪽 쪽에서는 뭐니? 시제와 태라고 이제. 분사라고 해서 ing 쓸래, pp 쓸래라는 것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실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이렇게. 단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온다고. 자, 이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순서에 따라서 일단은 먼저 여기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취합을 해보자. 그게 다 적용되는지. 봐봐. 일단 문장의 동사의 주체부터. 그럼 뭐니?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체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이제 문형, 시제, 문형, 시제, 조동사, 가정법, 수동태. 굉장히 익숙한 순서지, 문법 책에, 그지?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했는데 별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근데 다 알아. 아는 것 같아. 바꿔봅시다, 조금. 통합적으로 보자고요. 이미 조각조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고.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번 쭉 가시면서 여기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면은 얘는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랑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가시면은 문장이 그렇게저렇게 잘 보이기 시작하고 문법이 그게 문법 시험이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문법 시험은. 오케이. 103쪽 그 한 페이지에 관한 얘기인데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항상 개요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개념에서 움직였다. 흐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조각으로 해서 제발 좀 들어가시라고. 드립대 씨 처음부터 씨 부정사이고 완료형 부정사가 뭐냐? 야, 완료형 부정사가 뭐냐? 들어봤잖아, 그지? 들어봤는데 설명이 안 돼. 그럼 뭐부터 가야 되니? 부정사가 뭐고 완료형이 앞에 붙은 거 아니야? 그 완료형으로 부정사를 완료형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냐? have pp? 그렇게 썼을 때 이거 왜 썼냐를 알고 있으면 보이잖아. 문법 시험은 이런 표현이 문장 속에 있는데 완료형 부정사를 제대로 썼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맞죠? 문법 수업을 들어도 아니면은 문법 시험 문제를 풀으래도 도대체 뭔 소리 하는 이 흘러가는 게 없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야 조금 약한 부분을 발견하십시다. 온갖 용어는 다 거기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뇌 교육을 받으시는가? 이렇다.